기차의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KTX의 좌석에 앉아 나는 창유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서울을 벗어나는 이 여정을 후회했다. 왜 왔을까? 왜 지금 이 순간에 머릿속이 소용돌이 쳤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지은아,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아직 결혼 안 해? 회사에서 소개팅이나 제대로 해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집을 뛰쳐나왔다.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여자에 대한 사랑. 그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집안에서 금기였다. 할머니의 전통적인 한옥집에서 자란 나에게 그런 감정은 죄악처럼 느껴졌다. 기차가 부산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창밖에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맞은편 좌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훌쩍임.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떨리고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유리에 비친 비와 함께 흐려 보였다. 긴 생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매는 깊고 슬펐다. 나는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 하지만 한국인의 본능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외로움이 반영된 건가,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괜찮으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은 호수처럼 깊었고 속에 담긴 슬픔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네, 그냥. 추억이 떠올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갈라진 유리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 내밀었다. 이거 먹어보세요. 달아서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비 내리는 기차 안에서 유일한 햇살 같았다. 민지예요.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처럼 친절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다. 기차의 덜컹거림이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부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가족 모임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피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투는 서울 억양이었지만 부산의 바다 냄새가 스며든 듯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도망치듯 왔어요.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요. 민지가 웃었다. 그거 공감돼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다 그래요. 결혼해서 손주 봐야지 하면서.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 숨겨진 욕망을 건드렸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했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한옥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한옥의 나무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 그 느낌, 좋아요. 그녀의 눈이 빛났다. 나는 물었다. 왜 울고 계셨어요? 괜찮으시면.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전 애인이 배신했어요. 3년 만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아니, 솔직히 말할까요? 저는 여자랑 사귀었어요. 레즈비언이에요. 그런데 그 애가 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저를 버렸어요. 정상적으로 살자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나와 같아 그 사실이 기차의 속도만큼 빠르게 다가왔다. 민지 씨, 저도 그래요? 저도 여자 좋아해요. 하지만 가족한테는 절대 말 못해요. 할머니가 여자는 남자 만나야 제맛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전기처럼 전해졌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며 어두워지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민지의 피부는 비에 젖은 장미처럼 부드러웠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지은 씨, 당신 눈이 정말 예뻐요. 슬픔이 스며든 눈,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만남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웠다. 기차 안의 작은 공간이 우리만의 세상이었다. 대화가 이어지며 우리는 웃었다. 민지가 부산의 해운대를 이야기했다. 겨울에 가면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줘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 밀면 먹어보세요. 매워서 울음이 나올 거예요. 나는 서울의 남산타워를 떠올렸다. 밤에 가면 불빛이 로맨틱해요. 하지만 혼자 가면 더 외로워지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민지의 전 애인 이야기는 내 과거를 불러일으켰다. 대학 시절 첫사랑 소연.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졸업 후 정상적인 삶을 선택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 남자 만날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기차가 대전역에 도착했다. 승객들이 오르내리며 소란스러웠다. 민지가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지은 씨, 부산까지 같이 가요. 혼자 있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비가 그쳤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이 희미한 햇살을 받으며 빛났다.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민지와 나는 좌석을 옮겨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디자이너라서 항상 이렇게 그려요. 당신 얼굴 그려볼게요. 그녀의 연필이 종이를 스치자 부드러운 선들이 나의 윤곽을 그려냈다. 와, 진짜 나 같아요. 나는 감탄했다. 민지가 웃었다. 당신은 강아지처럼 귀여워요. 눈이 크고 입술이 도톰해서 그 말에 내 가슴이 설레었다.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건 현실. 그리고 현실은 더 아프다. 우리는 음식을 나눠 먹었다. 나는 도시락을, 민지는 편의점 김밥을. 한국 기차 여행의 로망이죠? 이 김밥, 매운 거예요. 조심하세요. 민지가 웃으며 내밀었다. 매운맛이 입안에 퍼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아얏. 너무 매워.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기차의 소음을 이겼다. 민지가 말했다. 지은 씨, 당신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슬픔 뒤에 숨겨진 그 미소.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흔들까?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지의 가족 이야기가 나왔다. 아빠는 어부였어요. 부산 바다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이제 혼자 사세요. 저한테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라고 하시지만 제 진짜 모습을 모르시죠? 나는 공감했다. 저희 집안도 그래요? 할머니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가풍을 지키라고 하세요.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거 한복 입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숨이 막혀요. 우리는 한국 사회의 압박을 토로했다. LGBT에 대한 편견, 직장에서의 은폐된 차별. 뉴스에서 봤어요.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경찰이 막아서서.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기차가 다시 속도를 냈다. 민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곤해요. 잠깐만.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다. 머리카락 냄새가 장미꽃처럼 달콤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불안도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만남은 영원할 수 있을까? 부산이 가까워지자 기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바다 냄새가 스며드는 듯 창밖으로 푸른 물결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지와 나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살짝 쓸 때마다 전율이 일었다. 지은 씨, 부산 도착하면 같이 해운대 가요. 파도 소리 들으며 산책해요. 민지의 제안에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제 인생 첫 부산 여행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감정이 너무 빨리 타오르는 불꽃처럼 느껴졌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드라마 속 환상일 뿐이었다. 현실은 차갑다. 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짐을 들고 내렸다. 부산역의 번잡함이 서울과 달랐다. 공기 중에 소금기 어린 바람이 불어왔다. 민지가 말했다. 이쪽이에요. 택시 타고 가죠. 택시 안에서 우리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다. 그녀의 집은 해운대 근처 작은 아파트였다. 엄마 집에 갈 거라서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당신도 같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같이. 민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그녀의 스케치가 걸려 있었고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커피 타줄게요. 한국식으로 인스턴트지만 그녀가 웃으며 주방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한국 소설이 빼곡했다.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한강의 채식주의자. 민지 씨, 책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컵을 들고 왔다. 네, 특히 여성 작가들. 그들의 고통이 내 것 같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지가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첫사랑 만났어요. 여자였어요. 하지만 졸업 후 그녀는 미국으로 유학 갔고 저는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여러 관계를 가졌지만 다 실패. 마지막 A는 제 정체를 숨기라고 강요했어요.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민지 씨, 당신은 잘못 없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내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이 떨렸다.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바다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마치 축복처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다. 민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애틋했다. 지은아, 내 피부가. 비단 같아.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녹아내렸다. 한국의 밤은 조용했지만 우리의 방안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한옥의 전통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가왔다.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민지야, 오늘 가족 모임인데 왜 안 와? 남편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민지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아직 모르세요? 제가 레즈비언인 거?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천천히 말하세요. 저도 가족한테 말할 용기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나를 보며 웃었다.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우리는 해운대로 나갔다. 모래사장을 걷으며 손을 잡았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노부부가 힐끔 쳐다보고 젊은 커플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의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우리를 옥죄었다. 민지가 속삭였다.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부산의 시장을 돌았다. 자갈치 시장의 생선 냄새, 길거리 포장마차의 떡볶이. 이거 먹어봐요. 부산 스타일, 더 매워요. 민지가 포크로 찍어 입에 넣어주었다. 매운맛에 눈물이 나자 그녀가 닦아주었다. 울지 마, 내 사랑. 그 말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서울로 돌아가서 같이 살아요. 작은 스튜디오 열어요. 한옥 디자인하는 민지의 꿈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그림자가 보였다. 저녁, 민지의 가족 모임에 갔다. 그녀의 엄마는 전통적인 한복 차림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민지야, 이 친구는 엄마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민지가 말했다. 지은이에요. 좋은 친구예요. 식탁에 앉아 비빔밥을 먹었다.
김치의 시큼함, 고기의 구수함. 하지만 대화는 무거웠다. 민지야, 언제 결혼할 거야? 나이도 많아졌어. 엄마의 말에 민지가 손을 떨었다. 나는 그녀의 무릎을 밟아 신호를 보냈다. 괜찮아.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민지가 울었다. 엄마가 제 삶을 모르세요. 제가 여자 사랑하는 거 알면 실망할 텐데 나는 그녀를 안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주면 돼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의 키스가 다시 시작되었다.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서로의 몸으로 위로를 찾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변했다. 민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민지야, 나 돌아왔어. 용서해줘. 전 애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연이 돌아왔대요. 소연. 그 이름이 내 가슴을 찔렀다. 민지가 말했다. 대학 때 그 소연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미련이 남았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미 시작된 사랑의 그림자가 소연의 메시지가 우리의 작은 낙원을 흔들었다. 민지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지은아, 미안해. 그냥 옛날 일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려 애썼다. 괜찮아요. 누구나 과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스는 항상 삼각관계로 꼬인다. 우리는 부산에 하루를 더 보냈다. 광안대교를 걸으며 바다를 보았다. 이 달이 불빛, 로맨틱하지, 민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저녁, 민지가 소연을 만난다고 했다. 마무리 지어야 해. 당신 기다리게. 그녀가 나를 카페에 남겨두고 나갔다. 나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부산의 밤거리는 활기찼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포장마차에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풍겼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민지가 돌아갈까? 2시간 후 그녀가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끝났어. 소연이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야, 지은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안았다. 그 밤의 사랑은 더 뜨거웠다. 민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리며 사랑해. 영원히 일하고 속삭였다.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혼자서 한숨을 쉬었다. 민지 씨,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다. KTX 안에서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화가 적었다. 민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 진지하게 만나요? 같이 살아요. 나는 기뻤다. 네. 제 집 근처에 방 알아볼게요. 서울에 도착해 우리는 이별을 아쉬워했다. 내일 봐요. 연락할게. 민지가 키스하며 말했다. 다음 날 민지의 스튜디오로 갔다. 서울의 홍대 거리, 그래피티 벽화가 어우러진 곳, 그녀의 작업실은 창의적이었다. 한옥 문양 스티커가 붙은 컴퓨터, 스케치북 더미. 지은아, 이거 봐. 내 얼굴로 디자인한 로고. 그녀가 보여준 그림에 나는 감동했다. 우리는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었다. 홍대 칼국수, 최고지. 육수가 진해. 민지가 웃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이 불빛처럼 우리 사랑도 빛나요. 민지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전 애인 소연이 스튜디오에 찾아왔다. 민지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했어. 소연의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렸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엿들었다. 민지가 말했다.
안 돼, 이제 지은이가 있어. 하지만 소연의 울음소리가 너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 여자는 일시적일 뿐이야. 민지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도망쳤다. 홍대 거리를 달리며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집에 도착해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언제 올 거야? 소개팅 상대가 기다려. 나는 소리쳤다. 엄마, 저 여자 좋아해요. 전화를 끊고 울었다. 그날 밤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소연이와 끝냈어. 믿어줘.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지가 말했다. 소연은 과거야. 당신이 미래, 우리는 더 가까워지려 애썼다. 주말에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와인. 한국 여름, 이렇게 더우면 한강이 최고. 민지가 웃었다. 우리는 잔디에 누워 별을 보았다. 하지만 소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의 핸드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민지, 소연이랑 재회했대. 조심해. 나는 의심했다. 민지 씨, 솔직히 말해요. 소연이랑 아직 연락해요. 민지가 부정했다. 아니야. 왜 그래? 우리의 첫 다툼이었다. 당신 눈빛이 달라. 부산에서부터 나는 울었다. 민지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 소연이 나한테 편지 썼어. 너의 삶을 망치지 않겠다고. 그게 다야. 화해 후 우리는 더 깊이 사랑했다. 민지의 집에서 한옥 스타일 인테리어를 꾸몄다. 이 문양, 우리 사랑 상징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다가왔다. 민지의 엄마가 서울로 왔다. 민지야, 이 집 남자친구랑 사는 거야. 엄마의 시선이 우리를 훑었다. 민지가 말했다. 엄마, 지은이는 제 연인이에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여자랑. 미쳤어. 이건 한국에서 안 돼. 엄마가 돌아간 후 민지가 무너졌다. 엄마가 나 끊겠대요.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 관계에 균열을 냈다. 소연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나랑 도망가자. 캐나다로. 민지가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소연이가 제안했어. 하지만 갈 생각 없어. 균열은 점점 커졌다. 민지의 작업이 바빠지며 우리는 덜 만나게 되었다.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미안해. 그녀의 변명에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소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우연히 소연을 만났다. 홍대 카페에서. 너가 지은이? 민지의 새 여친 소연의 미소가 차가웠다. 민지는 아직 나를 잊지 않았어. 부산에서 우리 키스했어. 마지막으로. 그 말이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집으로 달려가 민지에게 전화했다. 소연이가 키스했다고. 민지가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만나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믿지 못했다. 증거 보여줘. 핸드폰 봐. 민지가 울며 핸드폰을 내밀었다. 메시지 기록에 소연의 이름이 있었다. 보고 싶어. 부산 추억. 마지막 메시지 날짜는 우리 부산 여행 직후였다. 이게 뭐야? 나는 소리쳤다.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냥 마무리하려고 만났어. 키스는 없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거짓을 말했다. 나는 짐을 챙겼다. 이제 끝이야. 당신, 소연이 선택해.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가 외로웠다. 나는 한강 다리로 갔다. 바람이 차가웠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물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며칠 후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제발 만나자. 설명할게.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졌다.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추석이 다가오며 가족의 압력이 더해졌다. 엄마가 명절에 오라고 해 혼자 가기 싫어 민지가 울었다. 나는 냉랭했다. 소연이랑 가. 민지가 무릎 꿇었다. 사랑해. 소연은 실수였어. 부산에서 당신 만난 후 모든 게 변했어. 제발. 그녀의 눈물이 내 분노를 녹였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센터. 언니, 한국에서 레즈 커플은 힘들어요. 가족, 사회. 다 저기예요. 상담사의 말에 나는 울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달콤 쌉싸름했다. 우리는 프라이드 행사에 갔다. 서울시청 앞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함께라면 강의. 민지가 손을 잡았다. 하지만 경찰의 물대포가 우리를 위협했다. 불법 집회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도망쳤다. 그날 밤 민지가 말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도 사랑할게.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명동으로 갔다. 불빛 장식, 길거리 음식. 호떡 먹자. 뜨거워서 좋지. 민지가 사서 나눠 먹였다. 하지만 소연의 전화가 왔다. 민지야, 임신했어. 내 아이 아냐? 하지만 도와줘.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소연이 남자랑 있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 소연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민지를 이용해 돈을 뜯으려 했던 것. 미안해. 그냥. 절박했어. 소연의 고백에 민지가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민지를 안았다. 이제 끝났어. 우리만의 삶을 살아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민지의 엄마가 소연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찾아왔다. 민지야, 그 여자 때문에 고통받았구나. 지은 씨, 당신이 민지를 지켜줘서 고마워. 엄마의 수긍이 기적 같았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나도 노력할게. 엄마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지은아,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 민지가 반지를 내밀었다. 나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민지의 건강 검진 결과 암 초기. 지은아, 미안해. 치료받아야 해. 암 진단이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 냈다. 민지가 병원에서 돌아와 말했다. 초기라서 치료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비용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은 있지만 항암 치료는 비쌌다. 나는 직장에서 돈을 빌렸다. 민지 씨, 함께 이겨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에 강해져. 치료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대형 병원, 매주 화학요법. 민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모자 써. 예뻐. 내가 말했다. 우리는 병원 옥상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울 하늘이 이렇게 막을 줄이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고통은 컸다. 밤에 그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아주며 울었다. 소연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도와줄게. 돈 줄게. 하지만 민지가 거절했다. 이제 필요 없어. 지은이가 있어. 소연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그 여자, 너 버릴 거야? 병든 몸으로.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름, 민지의 상태가 좋아졌다. 종양이 줄었어. 의사의 말에 우리는 춤췄다. 한강 불꽃놀이를 봤다. 이 불꽃처럼 우리 사랑 영원해. 민지가 말했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검은 현무암, 푸른 바다. 한국의 낙원이지.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하지만 제 발의 조짐이 보였다.
민지의 피로가 쌓였다. 가을, 충돌이 터졌다. 민지의 엄마가 말했다. 민지야, 지은 씨랑 헤어져.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아. 엄마의 말에 민지가 소리쳤다. 엄마, 사랑이 뭔지 알아요. 지은이는 내 인생이야. 나는 중재했다. 어머님,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엄마의 반대가 우리를 피곤하게 했다. 소연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가 민지의 병원비를 훔쳐간 것, 스튜디오 돈, 사라졌어. 민지가 울었다. 소연은 도망쳤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기 어려웠다. 왜 나한테? 민지의 절망에 나는 분노했다. 함께 잡아요. 우리는 스튜디오를 수색했다. 소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편지, 민지야, 미안. 내 사랑, 질투했어. 민지가 무너졌다. 지은아, 나 때문에. 당신도 고통받아. 은하는 말했다.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같이 있어. 겨울, 민지의 치료가 끝났다. 완치, 의사의 말에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다. 탈모, 피로. 예쁜 가발 사줄게. 내가 말했다. 명절이 왔다. 우리 집안에 민지를 데려갔다. 할머니가 말했다. 민지 양, 한복 예뻐. 제사 도와줘. 할머니의 수긍이 놀라웠다. 요즘 세상, 변했어. 사랑은 사랑이야. 그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전통이 우리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소연이 돌아왔다. 민지야, 용서해. 아이는 내 거 아니야? 거짓이었어. 그녀의 고백에 민지가 말했다. 이제 끝. 지은이와 행복하게. 소연이 울며 떠났다.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더 단단해졌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민지와 나는 결혼 서약식을 했다.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만 모시고. 지은아, 당신이 내 빚. 민지가 반지를 끼워주었다. 무지개 반지. 영원히 함께. 나는 답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유로웠다. 스튜디오가 재개했다. 한옥 디자인 프로젝트 성공. 이 건물, 우리 사랑처럼 아름다워. 민지가 말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LGBT 지지 캠페인, 맡아봐. 상사의 말에 나는 용기를 냈다. 하지만 최종 시련이 왔다. 민지의 재발. 전이 됐어. 간호록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안 돼, 민지야. 나는 울었다. 민지가 미소 지었다. 지은아, 후회 없어. 당신 만나서. 치료는 헛된 싸움이었다. 여름, 민지의 상태가 악화됐다. 병실에서 그녀가 말했다. 부산 기차에서 만난 그날 운명이었어. 당신이 내 인생 바꿨어. 나는 손을 잡았다. 민지야, 사랑해. 떠나지 마. 가족들이 모였다. 민지의 엄마가 울었다. 내 딸, 미안해. 이제 이해해. 우리 집안도 왔다.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강하게 살아. 한국 여자는 강해.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은아, 떠나며 한마디. 기억해요. 우리 사랑을. 그녀의 눈이 감겼다. 그 순간 병실에 비가 내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비가 쏟아졌다. 장례식 후 나는 부산으로 갔다. 기차 안, 그 자리에 앉았다. 창밖 비를 보며 민지의 미소를 떠올렸다. 해운대에 도착해 파도 소리를 들었다. 민지야, 기억해. 영원히. 나는 센터에서 활동했다. LGBT 권익을 위해. 민지의 사랑이 나를 바꿨어. 강연에서 말했다.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했다. 프라이드 행사가 더 커졌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하지만 민지는 영원한 첫사랑.
기차 안에 낯선 여자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떠나며 남긴 말, 기억해요. 그 한마디가 내 삶의 등불이 되었다. 인생은 비극이지만 사랑은 아름다워. 한국의 봄처럼 다시 피어나.